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아,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아이, 제가 나이가 지금 쉰 둘이냐, 셋이냐? 쉰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아,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아이, 제가 나이가 지금 쉰 둘이냐, 셋이냐? 쉰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아,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아이, 제가 나이가 지금 쉰 둘이냐, 셋이냐? 쉰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불타는 금요일인데 잘 지내셨는지요? 네,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육시원생 한동훈님, 예,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예, 헬리송님, 안녕하세요. 베르거님, 모두 안녕하세요. 예, 불타는 금요일 날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썸네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용 방송 25년 9월 26일 방송 트럼프 3,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500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1년 예산이 제가 600조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년 예산에 육박하는 이 돈을 선불로 달라. 그거 선불이었다. 선불 뭐죠? 미리 돈 주고 시작하는 게 선불 아닙니까? 이 충격적인 뉴스 때문에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아, 이미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 시작? 물음표 땡? 한동훈 국힘 보좌진들 괴롭히지 말고 나를 고발해라. 어? 민주당 나를 고발해. 자꾸 국힘 보좌진들 애매한 사람들 괴롭히지 마.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오두막님 안녕하세요. 방금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사블기 형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그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그 이재명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이 됐다. 예.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증거를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증거를 오늘 하나씩 좀 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시대의 개그맨 전유성 씨죠. 전유성 씨가 돌아가셨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아요. 76세. 와, 요즘 76세면은 그래도 건강하게 활동할 나이 아닌가요? 76세 정도면? 좀 놀랬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확실히 사람이 건강을 먼저 챙겨야 돼. 그런데 어쨌든 그 전인성 씨가 약간 좀 뭐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뭐 처음 사용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도와준 것 같아요. 뭐 가수 뭐 이렇게 발탁하고 뭐 무슨 잠깐 여러 가지로 그 좋은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또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그 작가로 데뷔를 했다가 데뷔를 작가로 했다가 그 다음에 코미디언으로 전향했다. 굉장히 좀 특이한 이름이죠. 예,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애도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그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는 이게 퀀터티가 아니라 퀄러티다. 예. 뭐 전영 씨가 돈을 얼마나 갖고 뭐 권력을 얼마나 쥐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지만 오늘 이제 나오는 방송의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뭐 돈이 많다, 무슨 권력이 있다 이런 얘기보다는 전영 씨가 남을 갖다가 어떻게 도와줬는지, 남을 어떻게 발탁했는지, 너는 이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뭐 이런 걸 해봐라. 뭐 이렇게 하고 권유해서 그 사람이 뭐 가수로도 성공하고 뭐로도 성공하고 이런 이 남을 잘 도와줬던 사람으로 많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품질이죠. 인생의 품질이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잊지 말고 우리의 성공은 뭐냐? 품질이다.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권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결국 내가 얼마만큼 제대로 살았는가라는 품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필 형님, IMF4는 IMF4 그게 이제 이번에 그 뭐죠? 500조 원을 미리 내라. 이것 때문에 지금 왜냐 외환 보유고의 84%에 해당돼요. 그 돈을 다 주고 나면 우리는 정말 IMF를 맞아야 돼. 결제할 돈이 없어. 되게 그 달러로 결제하지 않습니까? 무역 결제할 때. 그럼 한국에 돈이 없으니까 아니 뭐 85%가 뭐예요? 50%만 돼도 우리 부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가 또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게 되는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리송님, 빨리 내려와야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매일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 아슬아슬한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 벌써부터 가슴이 졸여집니다. 삼필기장님, 올 수 있다고 하던데. 예. 아니, 외환보유고를 그렇게 퉁치면 당연히 오죠. 왜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언론이나 어떤 정부나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죠. 정부나 언론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몰고 가냐면 원래는 그게 아닌데 이게 트럼프가 지금 억지를 쓰는 거다. 예를 들어서 뭐 선불을 내라, 뭐 뭘 어떻게 해라,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억지를 계속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낮에 좀 몇 사람 만나고 뭐 식사도 하고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트럼프는요 아주 아주 나쁜 놈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뭐 트럼프 편드는 건 아닙니다. 저도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너무 너무 뭐 지 멋대로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안 좋아하는데 제가 한 가지 명확하게 여러분한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트럼프의 이상한 기질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하고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 이 얘기가 미리 돼갖고 그렇게 합의가 된 얘기를 갖다가 지금 이재명이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건지 그거는 우리가 확실히 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까라. 어떻게 협상이 됐고 어떻게 회의록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까라. 그 까는 이유는 뭐예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
이건 뭐 이 엄청난 돈을 갖다가 지금 미국에 투자한다는 그런 의미는 뭐냐? 거의 지금 뭐야? 이것만 3,500 지금 뭐야? 100 이게 500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150억을 갖다가 억 달러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퉁 반이니까 그 500, 한 800조를 갖다 지금 우리가 그대로 갖다 바쳐야 돼요. 제가 아는 것만. 예. 제가 아는 것만 한국 돈으로 800조를 지금 뭐 미국에 갖다 바칠 판인데, 그러니까 한동훈, 제가 이거 방송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거는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비준을 받아야 된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협상 내용을 갖다가 나열을 하고 이렇게 협상이 됐으니 이걸 갖다가 우리가 체결할 수 있게 비준해 주세요. 이 절차를 반드시 결쳐야 되는 거지. 그냥 이재명 혼자서 뚝딱 해갖고 야 뭐 800조 줘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 주장은 이미 제가 방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갖다가 한동훈 대표 말대로 까야 된다고 생각해요. 까면은 이재명의 거짓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팩트인지 그게 명확하게 드러내리라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왜 이재명의 레임덕이 왔냐?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냐 하면 제가 이거 어제 방송을 드렸죠. 자, 이재명이 지금 미국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엔에서 연설을 했다고 그랬어요.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자리에 그 미국의 영부인 멜라니아 또 거기 참석을 했는데 그 옆자리에가 누구 자리였느냐? 바로 김혜경의 자리였다는 거지. 어? 영부인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대우를 해준 거예요. 아니 거기 주체가 그래도 미국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가장 그래도 포커스를 받는 사람이 여러분 그 왜 이게 미국 대통령이 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이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제가 어제 방송한 대로 그 전 세계 정상, 200개 나라의 정상이 있는데 그 중에 145개국 정상, 145명이 줄을 서갖고 트럼프하고 그 1초, 2초 되는 그 사진 한 컷 찍으려고 줄을 갖다가 나라비로 섰다. 이거 제가 어제 방송했죠. 근데 그 자리에 이재명이 빠졌다. 이재명이 불참했다. 예? 의도적으로 불참해갖고 어딜 갔느냐? 강경화가 주관하고 있는 무슨 뭐 오피니언 리더 모임에 거기에 참석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해프닝이 있었느냐? 김혜경 여사 바로 옆에 미국 영부인 자리를 이렇게 하고 나란히 해줬는 그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아니 김혜경이 뭐 영어를 갖다가 잘하진 못하겠죠. 하지만 아니 무슨 놈의 그 영어를 갖다가 뭐 본인이 꼭 해야 될 필요는 통역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미국의 영부인, 내가 한국의 영부인이니까 대등한 관계에서 미국의 영부인하고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저렇게 뭐 이렇게 하자 반갑다 이 얘기를 갖다가 뒤에서 다 통역을 해줘요. 예? 이게 항상 이게 따라다니잖아. 우리가 문재인 때 이렇게 보면 항상 따라다니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그거를 갖다가 놓치고 공석을 만들어놨다. 그러면 이거는 한국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해죠. 왜? 그런 좋은 게, 만약에 거기다가 일본 수상, 와이프를 앉혀놨으면, 그건 뭐, 아주 일본은 그냥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걷어차버렸다. 이재명이 걷어차버렸다. 그러면 그게 걷어차는 거 우리의 피해로만 오는 게 아니라, 미국 쪽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내 옆자리에다가 자리를 마련해 줬더니, 김혜경이 지가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지만 쌩 까고 아예 나타나질 않아? 기분 나쁘죠. 미국 영부인 쪽에서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얘네들 아직도 안 됐어.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 더 밟아버려. 얘네들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정신 좀 주입을 시켜라. 이렇게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의전 하나가 그 조그만 그러니까 실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의전에 관해서는 그 국내뿐만이 아니라 더군다나 해외 나갔을 때 그 의전 실수한다? 당장 날려야죠. 예? 당장 잘라내야 됩니다. 아, 서필기정님 미국 가서 나라를 팔아먹고 온 건가요? 그런 느낌이 지금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영우님 쫄은 거죠? 김혜경이 쫄았어.
옆자리에 앉으면 잡아갈까봐? 저런 거야. 아이고. 아느님, 이재명은 왜 미국까지 가서 만나지도 않고, 김혜곤은 왜 멜라니도 만나지도 않고 평생을 거짓말로 살아온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연설을 했으면 통역하는 사람이 이거 제가 설명할게요. 예, 이 해프닝이 또 오늘 있었어요. 그리고 연설을 했으면 통역하는 사람이 끝나야 나가지. 통역하는데 나갔어요. 그래도 윤통은 저 정도는 외교는 아닌데, 진짜 나라 망하겠어요. 이재명은 찍혔어요. 이재명은 레임덕이 왔다. 지금 여기 제가 의전에서 이렇게 빵꾸가 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그랬느냐? 몰랐다야. 대통령실에서 그걸 갖다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 거기 왜 참석을 해? 그 좋은 기회인데 이 영부인끼리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김혜영 여사가 거기 참석을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야? 멜라니아 여사 옆자리에 배치된 줄 몰랐다야. 대답이. 아니, 이런 멍청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이재명이 우리 지금 그 스탭들은 호구입니다. 무능합니다. 이걸 갖다가 스스로 자인하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제 제가 방송한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어떤 해풍이 있었냐. 지금 아느니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이 있었어요. 예? 자, 이게 무슨 월스트리트인가 어딘가 자가 가갖고 또 갔으니까 자기는 폼 잡고 싶었겠죠? 자, 그래갖고 해서 거기서 연설을 갖다가 했답니다. 그 영상이 있어요. 연설한 영상. 자, 안주머니에서 딱 연설문을 끝내더니 주저리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에 어떻게 협의가 돼 있었느냐? 순차 통역을 하기로 돼 있던 거예요. 순차 통역은 뭐냐? 한 문장 읽고 있으면 영어로 통역하고 또 한 문장 읽고 있으면 영어로 이렇게 하고 그래야 내용이 전달될 거 아닙니까? 듣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것도 뭐가 삑사리가 났는지 이게 이재명이 그냥 숨도 안 쉬고 그냥 쭈르 읽어버렸어요. 연설문을 쭈르 읽으니까 통역사가 옆에 있었지만 통역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계속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통역을 해? 그러니까 그냥 쭈르르 읽고 자기는 안주머니에 꺼내갖고 쭈르르 읽고 안주머니에 집어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왜? 자기 다 읽었으니까 나갔어요. 근데 통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통역사가 원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 동시 통역은 어렵습니다. 동시 통역도 사실은 원고가 돼 있어요. 원고가 돼 있는데 왜냐하면 그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그래서 여러분 동시 통역사 제가 섭외를 갖다가 한 적이 제가 큰 대회를 좀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섭외를 하면 한 사람을 섭외하면 안 돼요. 동식통역사는요, 30분 이상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식통역사를 섭외할 때는 두세 사람이 갖고 왜냐면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 갖고 집중해 갖고 하기 때문에 한 15분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15분 통역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15분 통역하고 이 사람 또 쉬었다가 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연설은 다른 거죠. 미리 원고가 있고 그 원고를 갖다가 통역사한테 주고 통역사 그거 보고 컨펌하고 쭉 읽는 그런 겁니다. 그게 어려운 번역은 아닙니다. 사실은 통역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걸 갖다가 한 줄 읽고 영어로 얘기하고 한 줄 읽고 영어로 통역하고 이렇게 하기로 사전 협의를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재명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쭈르르다가 한국말로 다 해버리고 자기는 다 했으니까 머쓱하니까 딱 집어넣고 나가버린 거야. 이게 이 사진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갖다 캡처한 거 여기 보이시죠? 자, 이재명 단상에 서 있다가 쭈르륵 있고 이재명이 나가니까 수행원들이 우르르 따라 나갔어요. 이미 나가고 있는데 통역사는 그러면 뭐야? 통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영어를 못 알아듣고 통역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고를 들고 주저리 통역을 했다. 결국 기사가 어떻게 됐느냐? 이재명 대통령 떠나고 이 통역사가 1분간 홀로 통역을 했다. 아무도 없는데 이미 이재명 가와 버렸는데 그냥 혼자서 마이크 잡고 왜 통역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자기가 공짜로 합니까? 더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내 할 일 한다. 이런 해프닝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기사가 어떻게 떠느냐. 순차 통역 공지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단숨에 읽어버렸다. 대통령 따라 우르르 이동해갖고 홀로 영문성명을 읽었다. 이 대통령 단하고 관계자는 통역사 1분간 홀로 통역을 읽었다. 이거 완전히 레임덕이다.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통제 안 되는 그 증거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한 건이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이 한 건이 아니라 벌써 김혜경,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터 쌩까고 트럼프 만찬, 145개국의 정상은 다 줄 서서 1초라도 한번 눈도장 찍고 사진에도 한 컷 찍으려고 영국, 프랑스, 독일, 자관 모든 정상들이 줄을 나베레비로 서 있었는데 그걸 걷어차고 강경화한테 가버렸다. 자, 이런 것들 또 오늘 또 뭐예요? 이 통역사고 이런 거 보면 이거는 한 개인이 잘못해서 난 게 아니라 이재명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띄는 거는 지금 뭐 통역이나 뭐 김혜경의 옆자리나 뭐 이런 것만 눈에 보이지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원래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호텔의 그 AS 교육이라고 커스터머 CS 교육이죠. 그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이렇게 해갖고 제가 그 한참 날아다닐 때 그런 세미나 강의를 갖다가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객 한 사람이 프론트데스크 와서 호텔 왜 이렇게 호텔이 지저분해요? 뭐 시트를 왜 안 갈아줬어요? 이게 컴플레인을 한 사람 하고 가면 그걸 갖다가 우습게 보면 이게 과학적으로 이 미국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이 컴플레인 하면은 실적으로 컴플레인하는 사람이 20사람이다. 그 뒤에 20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 5사람만 컴플레인하면 100사람이 컴플레인하고 그 호텔에 안 온다는 거예요. 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거는 지금 뭐 세 가지, 네 가지 우리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지만 이게 드러나기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그 뒤에 한 100가지 정도의 지금 호구가 있다는 거야. 100가지 정도 크랙이 있다는 거야. 금이 가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한 사람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냥 어느 순간에 우르르 무너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강희수님, 한통영TV 응원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한통영 화이팅입니다. 지지합니다. 사필기정님, 나하고는 말리는 수행원도 없냐고요?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이게 바른 말하는 사람이 없는 모양이야. 아니 대통령님 아닙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 한마디라도 옆에 좀 했으면 그래도 이재명이 멈칫은 했을 거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없어. 김현웅님 시스템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비서실장도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외부적으로 우리가 왜 이게 그 보통 문제가 아니다. 왜 시스템이 무너지느냐. 그 얘기는 자, 여기 이제 또 있어요. 또 다른 증거. 자, 지금 보면은 오늘 이제 이 얘기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는데 자, 일단은 트럼프가 제가 항상 그랬죠. 아무리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고 이재명 정부가 숨기고 은폐하고 그래도 진실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진실은 트럼프 입에서부터 나온다. 왜? 트럼프가 그 자랑질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그 성격상 자기가 이렇게 공헌을 세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유치를 했습니다. 돈을 이렇게 끌어모았습니다. 그 얘기를 갖다가 안 할 수가 없군요. 트럼프 성격상. 그러니까 아무리 이재명 정부가 거짓말하고 은폐하고 국민을 속이려고 해도 우리는 진실을 어디부터 알 수 있느냐? 트럼프 입으로부터 우리는 진실을 들을 수 있다.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또 그게 나왔어요. 트럼프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 인터뷰 내용은 뭐냐? 자, 여기 도널드 트럼프 여기 나오죠? 아시다시피 일본은 5,500억 달러이고 한국은 3,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500조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것은 선불입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트럼프가 자,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자랑질을 했어요. 그 자랑질이 뭐냐? 우리는 그전까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나서서 지금 끌어모은 돈이 얼마냐? 총 9,500억 달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9,500억 달러는 거는 이게 그 뭐죠? 한 1,300조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 1,300조. 근데 그 9,500억 달러 중에 일본은 5,500억 달러고 한국은 3,500억 달러다. 이 자랑질을 한 거예요. 그 자랑질을 갖다가 하면서 붙인 말이 뭐냐? 근데 그거를 갖다 후불로 받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선불입니다. 먼저 우리가 받고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사가 어떻게 떴느냐? 트럼프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의 선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할 게, 아이고, 지금 숫자가 좋네. 102명, 102분이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 구독을 안 눌러주시면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지금 12,000명에서 구독자가 정체가 되어 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그랬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트럼프가 때를 쓴다. 지금 언론은 그렇게,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불을 달라는 게 때를 쓰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게 선불이라고 얘기됐는데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가 계속 숨기고 있다가 트럼프가 그냥 툭 던지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 이거 아닌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까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언론 기사에서도 어떤 식으로 지금 기사를 갖다가 쓰고 있느냐. 자, 트럼프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선불. 김용범 비망록에 적어놨는데 MOU와 내용이 다르다. 자, 김용범은 누구냐? 비서실장이에요. 이재명의 비서실장. 자, 비서실장이 나와갖고 제가 적었다는 거야, 비망록에. 근데 MOU 내용과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국힘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관세음상 비망록하고 MOU를 깔아. 그 내용이 뭐냐 도대체. 아니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아니 왜 안 까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한동훈이 미리 얘기했습니다. 이건 국회 비준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명시하고 국민께 알리고 그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이거는 협상 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미리 진작에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아니 왜 안 까는 거예요? 아니, 까면 될 거 아니야. 지금 트럼프가 때를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맨 처음부터 협의가 그렇게 된 건지 선불로 그걸 증명하려면 그거 까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안 까. 이재명이 안 까고 있어 지금. 왜 안 깎아요? 그러니까 김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미 관세 협상이 꼭 대장동 때와 닮았다. 대장동 때와 이거 어떻게 협상을 갖다가 대장동 협상하듯이 하느냐? 응? 밝혀라. 숨기지 말고 밝혀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는 정말 빼박이다. 그 내용을 갖다가 까면은 이재명이 어떻게 거짓말을 그동안 해왔고 어떻게 이렇게 포장을 해왔고 또 있습니다. 거짓말의 증거가 또 있어요. 아이고 지금 114. 와 숫자 좋습니다. 114 간첩 신고 114인가요? 아니 아니네. 간첩 신고 112인가? 114 경찰 신고가 114인가요? 예, 지금 114분이 보고 계시던데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아직 안 누르신 분은 꼭 한번 누르시면. 자, 그 증거가 또 있습니다. 자, 이게 또 무슨 증거가 있느냐? 이재명이 한미 협상을 하고 나와서 막 그때 뭐 협상 엄청 잘 됐다 막 칭찬하고 난리하고 민주당에선 최고의 협상이다 이렇게 난리를 칠 때 이재명이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글이 있어요. 자, 보세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기로 했습니다. 이거 그때 돌아와서 큰 고비를 하나 넘겼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첫 통상 분야 과제였습니다. 촉박한 기간에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선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끝났다 이거야? 타결했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사인 안 하고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인 안 하고 왔대. 미국에서 사인하라고 하라고 했는데 사인 안 하고 왔대. 타결이 아니야. 일단 거짓말 하는 번 했고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불확실성을 증폭시켰습니다. 오늘 주가 엄청 떨어졌죠? 예, 주가 2% 이상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2%, 코스닥 2%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짓말이죠. 불확실성을 없앴다. 거짓말. 그다음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제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자, 지금 뭐요? 지금 다른 나라는 지금 15% 관세 내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시점으로 보면 지금 뭐 다른 나라 15% 하는데 우리나라 뭐예요? 오늘도 25% 관세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 왜? 협상 타결이 안 됐습니다. 우리 이 수준이 어때요? 다른 나라보다 지금 2배 이상 돈을 더 내고 부담을 지고 우리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 대미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요거 거짓말. 주요 동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이것도 거짓말이죠. 아니 선불내라고 그러잖아 지금. 아니 선불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길어요. 예, 얘기가 길었는데, 일단 뭐, 그, 긴 얘기, 그냥 계속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협상이 잘 됐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또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했고 시간이 지내가면서 진실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제가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진실은 이재명 입에서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진실은 트럼프 입에서 나올 것이다. 근데 트럼프가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이재명이 다 거짓말. 트럼프 말이 사실이라면 이재명은 다 거짓말한 거예요. 예? 지금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자, 국민은 그러면 이재명을 믿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더 안 믿겠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국민의 신뢰를 잊어버리면 이제 레임덕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의 신뢰하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가 문제가 돼 있느냐? 이게 민주당 내부하고 아주 직결되고 문제가 돼 있다. 이 레임덕은 또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오는 게 있어요. 아주 이게 심각한 건데. 자, 이걸 갖다가 지금 누가 지금 까발겼느냐? 어제 제가 얘기했죠? 친명 중에 친명인 7인의 소속인 김영진이 뭐라고 그랬느냐? 추미애를 갖다 지켜가지 않았습니까? 너 때문에 도대체 대통령 이슈가 다 지금 묻히고 있다. 대통령의 이슈가 법사위 블랙홀에 지금 매몰되고 있다. 자, 이거 보세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묻혔어요. 뭐 때문에 묻혔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한참 치고받고 싸우는 바람에 묻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엔 총회에서 처음으로 연설을 했는데 이재명이 그게 묻혔어요. 내용 뭔지도 몰라. 왜 묻혔느냐? 하도 추미애가 조의대 청문회를 갖다 하겠다, 뭐 하겠다, 난리를 치는 바람에 청문회 기사가 잔뜩 뜨는 바람에 유엔 총회 기사가 별로 안 떴어. 묻혔어. 자, 이번엔 또 뭡니까? 자, 대통령 이제 국무회의를 갖다가 돌아오면 할 텐데, 국무회 또 묻히게 생겼어. 왜? 조의대 청문회 날짜하고 겹쳐. 물론, 저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청문회 안 나오려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뭐, 왜 안 나오냐, 뭐, 이것이, 감히, 이거 있잖아. 추미애 그 특기 있잖아. 감히 내 말을 기억해? 이것이 죽을라고? 그래갖고 윤석열 대통령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또,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말이 먹혀 들어가지를 않는다. 예. 또 이재명의 어떤 그 정부 시스템이 지금 다 균열이 가갖고 여기저기 막 빵꾸가 숭숭숭 나면서 지금 뭐 다 지금 뭐 난장판을 일으키고 있다. 예. 그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난장판. 그리고 여러분 이걸 갖다가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이재명을 갖다가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재명을 존중했으면 당연히 취임 100일 기자회견인데 지네들이 암만 싸우고 싶어도 싸우지 않았겠죠. 왜 이재명을 생각했다면. 근데 뭐예요? 결국 김병기도 자기 정치, 정청래도 자기 정치. 그다음에 뭐야? 지금 추미애가 이렇게 날뛰는 게 뭐예요? 왜 조이대를 자꾸 잡으려고 그래요? 무슨 당대표 다 스킵하고 김병기 건너뛰고 왜 지가 혼자 날치고서 단독으로 지금 이런 겁니까? 아니 자기가 뭔가 자기 정치하고 자기가 내년 보궐선거 때 뭔가 뭐 서울시장이 됐건 뭐가 됐건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엔 총회 그거가 다 묻힌 거죠. 아니 지금 내가 내 힘을 갖다 키워야지 무슨 놈의 이재명을 배려해갖고 무슨 유엔 총회를 부각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재명이 대통령 전까지는 이재명한테 머리를 숙였지만 이재명이 대통령 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한테 머리를 안 숙인다는 거지. 왜? 이재명은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은 지금 이미 꼭대기를 찍고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고 이제 누가 새별로 뜨느냐? 정청래가 뜨느냐? 추미애가 뜨느냐? 김병기가 뜨느냐? 지금 누가 뜨느냐? 조국이 뜨느냐? 김어준이 뜨느냐? 지금 이것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뜨는 별로다가 사람이 개딸들이 귀합을 하지 이미 정점 찍고 떨어지는 별에 개딸들이 귀합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레임덕이 대통령 되자마자 불과 한 4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레임덕이 왔다. 제가 왜 그 정부 조직하고 뭐 장관 임명하고 위원장 임명하고 그럴 때 그거 너무 까지 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왜 엑스맨들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빨리 그 시스템이 균열이 가갖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빵꾸가 되고 그렇게 자기가 없는 미달된 사람들이 사고를 치기 때문에 빨리 무너진다.
이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뭐 의전이고 자시고 무슨 영부인 옆에 우리 영부인 자리가 됐는지 아니 트럼프가 무슨 파티를 하는지 자간 모든 거에 다 빵꾸빵꾸 뭐 통역을 갖다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제가 모든 게 빵꾸를 내면서 이재명의 시스템은 빠른 시간 내에 무너지고 이게 처음에는 조그맣게 뚫리지만 거기서 물이 새기지 하면 이게 팔뚝으로도 못 막는 거 아닙니까? 손가락으로 맨 처음 집어넣었다가 팔뚝을 집어넣어도 그 댐을 못 막는 거 아닙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되면 저는 5년을 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필기 형님 한학자 통일교 참어머니 추미애 복수의 참어머니라고 지금 뭐 추미애뿐만이 아니라 보수의 참 어머니, 참 아버지가 많이 나오게 생겼어요.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해서 이재명의 레임덕이 생각보다 빨리 올 거다. 지금 오고 있다. 이미 오고 있고, 예. 그리고 아이고 보라 피자님 존경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한동훈밖에 없다. 예, 한동훈을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정타, 이 레임덕의 결정타를 낼 건 한동훈밖에 없죠. 자, 그래서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오늘 7시에 좀 전이죠? 오늘 7시에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검찰청이 완전히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제 제가 이 방송을 했을 때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검찰청이 폐지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다 그래서 아니 국민들이 무슨 놈의 그 피해를 입습니까? 이렇게 채창에 질문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7시에 통과됐으면, 그럼 내일부터 어떻게 되느냐? 검찰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1395건에서, 그 다음에 5455건으로 대폭 줄여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거에 80%를 손을 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못하게 하니까, 그걸 떼겠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갖다가 경찰이 100% 못하게 돼 있어요. 왜 하필 그 많은 것 중에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갖다가 검찰은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을까요? 알잖아. 경찰은 그럼 검찰이 안 하면 경찰이 한다는 거네. 경찰은 얼마든지 깔아뭉갤 수가 있어. 예? 경찰 조직은요, 여러분, 이 검찰 조직과 경찰 조직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경찰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 경찰은요, 한 10만 명쯤 돼.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집중해서 이렇게 원래 이게 힘이 있으려면 딱 이렇게 쪼리고 뭔가 이렇게 포커스온이 돼야 힘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방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놀고 저기서 따로 놀는 게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경찰은 얼마든지 뭐 하면은 뭐 무마할 수도 있고 찍어 누를 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은 그렇지 않아요. 검찰은 대한민국 검사가 3천 명이 안 돼요. 뭐 2천 몇백 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똘똘 뭉쳐 있어. 그리고 검찰 조직은 뭐예요? 군대 조직하고 똑같아요. 상명하복 조직이에요. 검찰 조직은. 그러니까 완전히 힘이 있고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정치인을 갖다 여태까지 정치인들 많이 날렸잖아요. 검찰. 아니 경찰로다가 날린 게 있습니까? 정치인을 갖다가 날릴 때 경찰이 날린 게 있어요? 없습니다. 다 검찰에서 수사하고 보안 수사하고 이렇게 해갖고 다 무슨 죄 하고 다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된 이 검찰청법은 어떻게 돼 있느냐?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검찰 78년 동안 이어왔던 검찰이 한순간에 지금 사라졌어요.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부로. 네, 7시에 통과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뭐에 있느냐? 정치는 절대 수사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증거를 갖다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내년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내년 선거가 중요하다고. 6월 3일 날 하는 선거. 자, 보세요. 자, 오늘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러면 검찰청 폐기 1년 후에는 완전히 폐지된다. 그러니까 폐지 이제 결정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부서를 나누고 다 이렇게 사람 찢었고 찢어발기고 이런 거를 갖다가 1년 동안 작업해 갖고 이제 완전히 내년 9월에는 이제 그 실행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선거가 6월에 있어요.
내년 6월 3일이 선거예요. 그런데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뭐 범죄가 드러내더라도 처벌을 못 합니다. 선거법 6개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뭐야?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이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뭐냐? 선거법 위반 선거 수사를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선거 수사도 하지 말라는 법무부. 법무부가 미리 시행령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띄워진 그 2019년 개정 이거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그때 만든 겁니다. 그때는 검수완박 그래 갖고 오히려 확 줄여놨잖아요. 그걸 갖다가 시행령을 갖다가 검찰청의 시행령 대통령령을 이용해 갖고 다시 검수 원복을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다시 지금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정성호가 내년 지방선거 때는 검찰은 수사를 갖다 하지 마라. 선거 사범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못한다라는 걸 갖다가 지금 미리 만들겠다는 거예요. 시행령으로, 법무부 시행령으로. 그러면 지금 이거 정말 예언하건데 지금 얘네들의 전략은 뭐냐 하면 법을 갖다가 검찰청이 폐지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는 정치인 수사 못한다, 검찰은. 그 다음에 내년에 선거 수사도 검찰은 못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거 예언하건데 내년도 6월 3일 날 선거는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완전히 민주당이 그냥 표를 갖다가 아주 싹쓸이 할 겁니다. 그게 뭐 부정선거가 됐건 왜? 부정선거라도 수사를 못하니까. 이게 뭐예요? 완전히 그 깡패들한테 안 잡아갈 테니까 네 마음대로 그냥 난도질 쳐.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기관에서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야 무슨 짓을 하든 그냥 당선만 돼. 우리 그냥 수사 절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걸리자. 그리고 선거법은 6개월밖에 안 되니까 야 6개월만 수사 안 하면 니네들 다 무죄야. 그러니까 뭘 하든 자관 뭐 마음대로 해 그냥 무조건 당선만 돼. 지금 그런 거잖아요 논조가. 여러분 여기에 뭐 어마어마한 음모가 정말 장담하건데 지금 국힘 상황을 봐갖고 국힘이 별로 될 일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는 거의 80% 90%는 다 민주당에서 끌고 간다. 뭐 그게 뭐 구청장이 됐건 시장이 됐건 자간 도지사가 됐건 자간 8, 90%는 무조건 민주당이 장악한다. 그리고 나라를 갖다가 쪼갠다. 나라를 박살을 낸다. 왜? 아니 대통령도 이재명 법무부 장관도 다 요새 차지하고 뭐 지방의회도 다 민주당제. 그러면 이게 완전히 뭐 북한처럼 완전히 그 한 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제가 그 예언해 봅니다. 예. 이거 67년생 한동훈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은 시스템에 따라 능력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친분 관계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발탁해 쓰는 정실 인사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윤 꼴통도 그래서 망했잖아요. 아부하는 놈들과 건의 라인이 실세가 되면서 시스템이 무너진 거죠. 외교 통과라는 외무부 장관 자체가 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미국 무슨 대사도 강경화가 한다. 뭐 유엔 대사도 말도 안 되는 사람을 갖다 지금 앉혀놓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엑스맨들이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엑스맨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야. 이재명 정부의 시스템 안에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그렇고 지금 이게 다 빵꾸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네. 정부가 5년 동안 과연 갈까? 저는 굉장히 퀘스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정님, 개판 선거 예상인가요? 이건 개판이 아니라 완전히 지네들이 그냥 다 쓸어먹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67년생 한동훈님, 경찰 조직은 기본적으로 행정부 관할이고 검찰도 형식적으로는 행정부 소속이나 독립성이 보장된 준사법기관입니다. 그러니 경찰 조직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예, 동의합니다. 김현영님, 윤석열은 석방될 거라고 천하람 얘기하는데 그럴까요? 윤석열 그 얘기를 지금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좀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정말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의 그 오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지금 그 영상 보셨나요? 사진 보셨나요? 와, 정말 갑자기 할아버지가 됐어요. 윤석열이 너무 살도 너무 빠지고 정말 육안으로 봤을 때도 좀 무슨 병자 아닌가 생각을 살도 너무 빠지고 머리도 뭐 염색을 못하고 희끗희끗하고 뭐 이러니까 와 정말 이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도 그냥 그 쥐새끼 목소리처럼 그냥 뭐 이게 가늘게 그냥 작은 목소리로 뭐 서로 이제 확인하잖아요. 몇 년생이십니까? 이름이 뭡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석을 갖다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과연 보석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은 굉장히 급해요. 왜? 지금 자기 방탄하려고 조이대 숙청시키려고 그러고 잠깐 검찰청 다 없애고 잠깐 법 다 뜯어 고쳐갖고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만둔 다음에도 그냥 풀려나고 이화영 대북송금 그거 깔아뭉개려고 지금 뭐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서갖고 연어 회사건 그 사건을 갖다 정성호가 끌어올린 거거든요. 다시. 예? 정성호가 뭐라 그랬냐? 아니 그 법무부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연어회 사건 이거는 좀 의심의 정황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갖다 해야 그 정성호가 얘기했습니다. 정성호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그 뭐 우리 조사 안 한다. 검찰 수사 못하게 한다. 다 그걸 갖다가 법무부 시행령으로 만들겠다. 이 정성호가 나서 갖고 지금 난도질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윤석열의 그 딱한 처지를 갖다가 봐줘갖고 보석을 시킬 건지. 예? 아니 뭐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예, 윤석열을 갖다가 재판 걸어갖고 내란죄는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무기, 징역, 아니면 사형 그 두 개밖 딱 두 개밖에 없. 그러니까 내란죄는 10년, 20년형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10년, 20년이 아니라 딱 두 개밖에 없는데 무기징역이나 사형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뭐 그렇게 해서 죽이나. 뭐 이걸 갖다가 보석을 안 시켜줬고 그 안에서 속 빡빡해갖고 화병 걸려 죽나. 똑같은 거 아닐까요? 윤석열 그냥 없애는 거 똑같은 거 아닐까요? 두고 봅시다. 예, 어떻게 되는지. 열정님, 비상계엄 안 했으면 미국에도 윤석열이 갔을 텐데 황당한 윤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윤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누구 문제냐? 김건희의 문제다. 예. 그 김건희를 만나기 전에 윤통과 김건희를 만난 후에 윤통은 180도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측근들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1등 공신은 윤석열.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죠. 예, 정확히 얘기하면 1등 공신은 김건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이 잘못한 거는 와이프를 통제 못한 걸 잘못한 거고. 예. 자, 그렇게 해갖고 지금 오늘 뭐 보석 신청을 해서 한 2시간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보석 신청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봅시다. 이런 걸 갖다가 사서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핍박을 받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한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겪는 그런 핍박이다. 그거는 뭐예요? 자업자득이다. 동정이 필요 없다.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그러면 국민이 피해를 보느냐? 자, 우리가 검찰청이 이렇게 해체가 되면 그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 고소고발하는 게 뭐냐? 절도죄, 폭행죄, 사기죄, 명예훼손죄, 성범죄.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일반 국민들이 호소하는 억울하다, 절도당해서 억울하다, 폭행당해서 억울하다, 사기당해서 억울하다, 명예훼손당해서 억울하다, 성범죄당해서 억울하다. 이게 제일 많은데 1차 수사는 현재도 경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수사를 해갖고 검찰에 넘겨요. 그럼 검찰에 넘기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그 일사천리로 그 검사가 알아서 다 교통정리를 해줬습니다. 예? 여태까지는. 그런데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주진우가 그래도 이런 거엔 전문가 아닙니까? 자, 주진우 의료실에서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야. 피해자인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성범죄의 어떤 피해자다. 그러면 옛날에는 성범죄를 갖다가 고발하고 호소를 하면 검사가 알아서 담당 검사가 알아서 서류를 갖다가 작성해서 다 돌리고 해갖고 그냥 진행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걸 갖다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예? 그러면 내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할 수 없잖아. 그럼 누가 해야 돼? 내를 대행하는 변호사가
변호사가 떼돈 버는 시대가 왔다. 이제는. 왜? 이게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갖고 내가 이해를 못해. 피해자가 이제 이해를 못해. 요건은 여기 접수해야 되고, 요건은 저기 접수해야 되고, 여기서 여기 서류 받아갖고 여기로 넘겨줘야 되고, 이걸 갖다가 옛날에는 검사가 다 알아서 돌려줬는데, 이제는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그걸 갖다 쫓아다니면서 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내가 비싼 변호사를 사갖고, 아니, 요새 기본 변호사비가요, 600만 원이에요. 예? 그 사건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낮아도 60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아니 보통 사람들이 6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근데 이제는 변호사비가 더 올라가게 생겼어. 왜? 일이 더 복잡해졌으니까 변호사가 더 요구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 피해는 국민이 그대로 본다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저기 굉장히 복잡하게 좀 막 열거놨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뭐예요? 조폭 천국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는 천국이고 피해자는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 그림을 딱 보세요. 이 도표를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냥 늘어지겠죠. 예. 그전에는 1년이면 끝날 그런 사건들이 이제는 2년, 3년 그려도 안 끝나겠죠. 이게 소송이 길어지면요. 그 집안이 망합니다. 예.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집안이 망. 그래서 옛날부터 민사소송을 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 민사소송은 대개 3년, 5년이에요. 예? 그 소송이 길어지면 변호사비 해야지, 뭐 해야지, 오라가라, 불려가지, 뭐 해야 되지. 그 소송 몇 번 하면 지방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시절이 다시 왔다. 그 조폭은 뭐예요? 이 범죄자들은 뭐예요? 가해자들은 뭐예요? 천국이죠. 왜? 옛날이면 1년이면 잡혀갔는데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 뭐 하다가 아이씨 들어서 못 해먹겠네 하고 그냥 그만두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잡혀갈 확률이 확 줄어버린 거야. 범죄를 저질러 정치인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 수사를 못하게 돼 있어. 검찰이 정치인 수사를 하지 말래. 그러면 뭐야? 옛날에는 경찰에서도 수사하고 검찰에서 수사했는데 이제 그 시퍼런 칼날에 검찰이 없고 그냥 경찰 수사만 하면 경찰이야 뭐 아는 사람 몇 명 해갖고 뭐 지역 무슨 유지 뭐 친구 이렇게 동원해갖고 야 걔 좀 봐줘. 이러면 넘어갈 수도 있는 게 많지. 우리 드라마 보면 그렇다는 거야. 내가 뭐 해봤어?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의 천국을 만들어 놓고 이 선량한 사람들은 이제는 완전히 더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재명이 받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우리들이 받는다. 그렇게 지금 돼 있다. 아, 김화전님, 모든 원인은 김건희 무기징역 받아야 돼. 김건희가 모든 원인의 출발이다. 예. 동의합니다. 열정님, 자업자득 윤석열, 김건희. 자, 그래서 이 검찰청 없앤다는 게 이게 단순히 이게 검사가 피해보는 게 아닙니다. 예. 뭐 이재명이 피해보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피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피해는 다 100% 우리 국민들이 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대한민국을 갖다가 순식간에 그냥 아작을 내고 있다. 민주당 애들이. 자, 아이고, 씨. 내가 열받아서 얘기하는 바람에 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버렸네. 자, 제가 어쨌든 썸네일을 갖다가 쓴 것 중에 하나 그 얘기는 해고 가야죠. 한동훈에 대한 썸네일을 썼으니까. 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느냐? 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하고 뭐 두 나라 국가다. 우리는 이제 별개의 국가다. 인정해줘야 된다. 이러면서 핵도 인정해주고 왜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다니느냐?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냐?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에. 그러니까 이게 뭐야? 목덜미를 잘 폈다는 거야. 김정은한테. 그래서 우재준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 나라의 안보를 값싸게 팔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처럼 정말 북한의 약점이 잡혔기 때문입니까?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는 대북 송금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에 직접 관여되었는지 그 진실은 북한 김정은이 잘 알고 있어 이처럼 끌려가는 외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그 서영교가 계속 지금 이재명 지키기를 위해서 그 조이대 관련해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저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법입니다. 보좌진 겁박하고 좌표 찍은 서영교 의원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해갖고 이게 내용이 보면은 지난 24일 수요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허위 사실을 근거로 국민의힘 보좌관의 실명을 거론하고 비난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뭉기에 땀 흘며 의정활동 뒷받침하는 보좌진에 대해 고성을 지르며 수차례 이름을 부르며 겁박하고 근거 없는 비난으로 좌표를 찍어 지지자들과 좌파 유튜버들로부터 고통을 받게 한 서 의원의 행태를 규탄.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가 막 했으니까 이게 타깃이 됐겠죠? 개딸한테 타깃이 되고 좌파 유튜버한테 타깃, 공격하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 공격을 받아갖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마무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의 이러한 형태는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 사태에서부터 이어져온 국회 내 약자인 보좌진에 대한 전형적인 갑질이자 오직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금도마저 어긴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서 의원은 과거 자신의 딸을 의원실 보좌진으로 채용한 바 있습니다. 내 자식이 소중한 만큼 남의 자식 역시 소중한 법입니다. 그리고 오직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수차례 호명한 그 보좌진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이어 국민의 보좌진 협의회는 서 의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과를 촉구합니다. 9월 25일 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캡처해 갖고 한동훈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동훈 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아무 잘못 없는 국민의힘 보좌진들 실명 공개하고 접혀찍게 하여 민주당 강성 지지자로부터 조리돌림 당하게 했습니다. 민주당의 보좌진을 너무 더워갖고 좀 키고 예. 민당 본인을 상대로 한 강약 약강 갑질은 자기 당 강선우 의원, 남의 당 서영교 의원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무리를 빚고 탈당까지 했던 분인데 자기 친인척 보좌진한테도 이렇게 막 대했습니까? 민주당은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는 우리 당 보좌진을 괴롭히지 말고 25일에 고발하겠다고 공언한 전화 고발하십시오. 공언해놓고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도 생각해보니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방북 대가가 맞지요? 저는 민주당이 고발하면 무고죄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지금 페이스북에 올려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지금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 지금 보좌진까지 챙기는 사람 누가 챙기고 있어요? 예? 이렇게 보좌진이 막 좌표 찍어갖고 욕을 먹고 막 공격을 당하는데 아무도 막아주지 않잖아요. 한동훈이 보좌진도 막아주고 있다. 아, 예. 김하전님, 윤통 보복지전 절대 반대. 자영업자들 무너지게 한 인간. 예. 정말 이게 동정심이 안 생겨요. 그 김건희 윤석열한테는 동정심, 암만 그 사진을 이렇게 좀 안 됐다 싶다가도 동정심이 근본적으로 좀 안 된다. 사표경님, 한동훈님 격하게 공감합니다. 예, 그렇죠. 역시 한동훈밖에 없다. 67년생 한동훈님,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엊그제가 6.25 한동영 대표님께서 필리핀에서 사업하시는데 필리핀도 참전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6.25 때 참전했죠. 그런데 조선 쪽은 중공군에 편입되어 우리나라를 침공하는 데 일조했는데 스스로의 정체성을 중국이라는 조선족에게 왜 투표권, 건강보험 혜택까지 주면서 예우를 해야 하는지 좌파들의 행태는 도무지 용서가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인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게 10만 명쯤 돼요. 그런데 왜 그러면 투표권을 줬는지 조선족한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대선을 할 때는 그게 별 영향력이 없어요. 10만 표라는 게 별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총선이나 이렇게 지방선거 이 단위가 작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서초구면 서초구도 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쪼개지잖아요. 대개 보면은 그 당락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총선 때도 당락이요. 적게는 몇백 표 차이로 이기고 지고 아무리 많아도 대부분 보면은 한 2,000표, 3,000표 차이로 이게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에요, 그게. 그게 뭐 무슨 몇만 표씩 차이 되고 이런 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 그러니까 10만 표면은 얼마든지 그 균형을 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0만 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2,000표 잘라내고 여기서 5,000표 잘라내고 이렇게 막 쪼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떨어질 확률이 있어도 그냥 민주당이 되고 조선족 무조건 다 민주당 찍기 않겠습니까? 아니, 국힘은 그걸 반대하고 조선족은 투표권 민주당이 찬성하고 지금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조선족은 민주당 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꾸 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10만 표를 주고 있는데 자꾸 그 케이스를 갖다가 10만 표, 15만 표, 20만 표 자꾸 그 표를 늘리면 늘릴수록 민주당 정권이 영원히 정권을 잡을 거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좌우간 한동훈이 빨리 대통령이 돼서 이 모든 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한동훈이 지금 거제에 있잖아요. 거제에 있으면서 뭐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뭐 소상공인 그다음에 뭐 이렇게 거제 그 제철소 조선소 이런 데 가고 사람 만나면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그 얘기를 또 이렇게 올린 게 있습니다. 예. 그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는 못 해드리겠지만 역시 한동훈이 국민만을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9월 15일에서 20일까지 한통령 방송을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양의정님, 김현옥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으로 후원해주신 분, 민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후원해주신 분, 검사 등급의 박계숙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양의정님께서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5만, 또 민님께서 슈퍼챗으로 호주에 계시는데 호주 달러로 100달러,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전달합니다. 길화전님, 예, 투표권 권성동과 권영세가 한 겁니다. 아니, 이게 중국인 투표권은 권성동 권영세가 아니라 그 누구죠? 제주도 지사였던, 요새 그 사람 안 나타나고 이름도 잊어먹었네. 제주도지사 누구야? 당대표 나와갖고 깝죽된, 그 후보로 나와서 깝죽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대표 발의를 한 겁니다. 예. 그 외국인 투표권, 그러니까 중국인 투표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대표 발의. 그 사람 이름이 뭐지?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제주도지사였던 그 사람 요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에 나타나질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발의를 해갖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좌파 본색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순간 딱 세탁을 해갖고 딱 우파로 그 대표적인 게 그거라고 그랬죠? 그 원희룡, 감사합니다. 삼필규정님 원희룡, 예. 원희룡이 대표 발의한 거예요. 왜 최초에 법안을 올릴 때 원희룡 대표 발의. 그다음에 그 누구죠? 윤석열 그 구속될 당시에 안경 끼고 왜 이렇게 뭐 마이크 잡고서 그 정강훈 목사와 같이 뭐 집회하고 그랬던 사람 있죠? 그 사람도 원래는 좌파였어요. 그 누가 깠느냐? 그 저희가 깠잖아. 아, 그 국정원장에 있던 네. 원장에 있던 그분이 까지 않았어요. 원래는 좌파였고 문재인 정부 시절, 김대중 정부 시절에 같이 일을 했었다. 김대중 캠프에서. 예.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걔가 절로 가 있더라. 북쪽으로 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 좌파본색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세탁해 갖고 이렇게 탁 고성국도 마찬가지죠. 고성국도 옛날에 김어준과 같이 놀다가 어느 순간에 세탁해 갖고 탁 무슨 자기 우파의 무슨 대표주자처럼 예. 그거는 이제 깨시민 그분이 까신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어이구 101분이 보고 계시는데 예,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방을 보시는 분도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라피자님, 예, 응원합니다. 파이팅. 예, 몽글몽글님, 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요. 하도 안 나오니까 이름도 잊어먹고 이제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넘는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 저는 이제, 내일 가고, 일요일 날. 근데, 이제,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방송이죠. 서울에서 이제 마지막 방송이고, 그 다음 방송은 뭐냐? 원래 토요일은 방송이 없고,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삼과 영성 TV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유튜브에서 삼과 영성 TV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은 일요일 저녁 8시 삼과 영성 TV에서 이렇게 필리핀 방송으로, 필리핀의 첫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네, 즐겁고 행복한 금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열정님, 예, 감사합니다. 필리핀 조심히 들어가세요. 필리핀도 요새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났어. 정말 나라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부패 때문에 그래. 부정부패 때문에. 예, 어쨌든 잘 들어가겠습니다. 어,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험. 오두막님,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오두막님. 예, 주말 잘 보내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도 그 뭐야 아는 분하고 점심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 나이에 뭘 그렇게 너무 치열하게 하거나 우리 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다. 그러니까 너무 치열하게 살지 말자. 치열하게 사는 건 이제 30대, 40대로 충분히 살았고 지금부터는 좀 여유를 갖고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자. 예,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너무 자신을 볶지 마시고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자, 그러면 저는 일요일 날 삼가 영상TV에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그라미님, 벌써 필리핀 가실 시간이네요. 조심히 잘 가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혜성님,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예, 필리핀 방송에서 또 일요일 날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뭐 당연히 한통영 방송, 정기 방송을 변함없이 저녁 7시 30분 필리핀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또 67년생 한동훈님께서 긴 글을 써주셔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두 국가론 공식 인정 시 문제점. 첫째, 종전협상 빌드업이 될 수 있으며 종전협정 후 유엔군 철수, 북한이 침략하면 유엔군의 자동 개입 불가. 둘째, 유사시 북한이 무너졌을 때 중국이 북한 영토를 침탈해도 중국을 밀어낼 대외적인 명분이 사라짐. 정확히 보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북한이 무너지면 당연히 그 북한 땅이 대한민국 땅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지금 북한 땅은요, 거의 중국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모든 걸 다, 뭐, 철도니 뭐니,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철도 시설권, 이런 거 다, 우리가 왜 역사를 배우면 그 대한제국 말기에 그런 게 있잖아요. 고종시대 때. 뭐 러시아에서 무슨 뭐 철도 그 권리가 무슨 광산 개발권. 자가 뭐 러시아, 중국, 뭐 미국 다 와갖고 그런 다 수탈을 해가잖아요. 지금 북한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관광지는요, 다 그 그냥 뭐 대부분 중국이 중국 사람들이야. 심지어는 그 백두산의 절반은 중국에 줬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쨌든 간에 그 중국 땅이다. 제2의 중국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두 개 국가가 해갖고 대한민국하고 이제 별개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중국 땅이라고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 땅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우리가, 방어에 문제가 있겠죠. 자꾸 무식한 얘기를 하는데, 자주국방이라는 그 자주국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나라를 갖다가 나 혼자 지킬 수 없는 시대예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뭐 아무리 뭐 탱크, 뭐 미사일, 뭐 그걸 설사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을 갖다가 미국 혼자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지켜주고 있는 거죠. 왜? 지금 프론트에서 러시아하고 중국의 프론트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방패막이를 해갖고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 혼자 못 지킵니다. 미국을.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무식한 자주국방 해야 된다, 자주국방 해야 된다. 그 자주국방은 뭐냐면 지금은 자주국방이 뭐냐? 연합해갖고 하는 게 자주국방인 거예요. 지금 누가 뭐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지키겠다. 이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아니 오죽했으면 중국도 지금 이렇게 라인을 만들잖아요. 자기네들 그 라인을 만듭니다. 중국도. 중국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무식한 얘기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무슨 자주국방? 뭐 불점 외교, 그거는 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1970년, 80년대에 썼던 그 얘기, 굴종 외교, 그런 어떤 뭐 자주국방, 이 얘기를 갖다가, 왜,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지금 40년, 50년 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 너무 한심하다. 세상은 180도 바뀌었는데, 생각은 40년, 50년 전 생각으로 한국을 통치하려고 하고 있다. 너무 함성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시원생 한동훈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님도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